네, 안녕하세요. 김효철 상무입니다.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 스펙 상장을 제외한 신규 상장한 종목이 77개였는데 공모주 청약을 했다면 얼마나 수익이 났고 또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수익인지 손실인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지 등에 대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요. 좀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PO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덕양에너지는 올해 첫 상장 일호인데요. 내일 상장합니다. 내일. 자, 그럼 덕양에너지는 청정에너지인 수소인프라 핵심 기업인데, 내일 상장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기업이 IPO를 위한 각종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성공적인 IPO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표 주간 증권사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PO 시작부터 끝까지 해당 증권사와 함께 협업하며 수요 예측 및 공모가 확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덕양에너지는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심사 청구에 들어가는데요. 어, 심사 청구에 앞서서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술특례 상장은 현재 영업 실적이 미비하거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즉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 도입한 이후로 주로 바이오,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혁신 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 통과는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기관 두 곳으로부터 각각 AA 또는 A, BBB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덕양에너지의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닌 일반 상장으로 작년 8월 4일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넣게 됩니다. 자, 이제 상장 예비심사 청구는 기업 공개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로 비상장 주식 기업이 상장에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이 거래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통상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 심사 결과 상장 요건이 충족된다면 심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덕양에너지는 11월 6일 날 이제 심사 승인을 받았죠. 자, 근데 이제 이 심사 결과에서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미승인 되거나 또는 기업들이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철회된 기업이 3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심사 승인 후에는 기업은 기업 현황 및 재무제표, 상장 예정 주식수, 희망 공모가, 청약 일정 등이 포함된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덕양에너지는 12월 1일 날 신고서를 제출을 했네요. 자, 신고서 제출 후에는 이제 기관들로부터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하게 되고요. 덕양에너지는 희망 공모가를 8,500원에서 만 원으로 써서 냈는데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가 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자, 확정된 공모가 만 원으로 일반 투자자가 청약해서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공모 청약이라 하는데요. 청약 증거금은 공모가의 50%이며 최소 단위는 10주, 그리고 한 증권사 한 계좌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덕양에너젠의 경우에는 주관사가 미래세 NH이므로 둘 중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할 수 있으며 공모가가 만 원이니까 증거금 5천 원으로 최소 단위 10주이기 때문에 5만 원만 있으면 10주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물청약 경쟁은 치열할수록 원하는 수량만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배정 후에 상장 당일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정 방식은 절반은 균등 배정,
절반은 비례 배정으로 진행하는데 균등 배정은 청약 수량에 상관없이 사람 수로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이고 비례 배정은 청약 금액에 따라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비례 배정에서는 많은 수량을 청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주식이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 청약일이 끝나고 나서 배정까지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환불일에는 배정일에 만약에 한 주만 배정받았다라면 나머지 잔액은 이제 환불일에 돌려받고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게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10단계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에 이제 생각보다 철회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 77개가 상장을 했는데 철회가 35개가 됐다라는 뜻은 1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제 청구를 넣었는데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철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된 주요 현황 이유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좀 문턱이 상향 조정된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가 투자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 기업이 청구를 넣고 나서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임상 데이터의 객관성이나 어떤 상업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구가 되었다고 해서 심사 승인까지 가는 경우가 한 3분의 2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작년에 저희도 2025년 7월 달에 코스모 로보틱스 프리 IPO일 때 골든트리에서 이 투자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9월 12일 날 9월 12일 날 심사 청구가 들어갔고 작년 12월 24일 날 심사 승인이 났습니다. 어, 곧 신고서가 제출되고 이제 상장까지 한 3월 말 정도로 한 2달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 7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상장 당일 시초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상장한 77개 종목에서 69개 종목이 상장 당일에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놀라운 게 그 하락한 게 이제 그 하락한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한 거 모든 종목을 합쳤을 때 하락한 것까지 포함했을 때 평균 시초가 상승률이 90% 거의 더블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걸 또 다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77개에서 55개 종목이 현재 공모가보다 더 주가가 2위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률은 87%.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 상승 종이 6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빨간 박스 안에는 기간 경쟁률이랑 그 다음에 의무보유 하약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시초가에서 따따블 최고 상승할 수 있는 게 이제 따따블 400%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원금을 제외하게 되면 상승률은 300%가 되는 거겠죠.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간 경쟁률이 보통 1000대 1이 넘고요. 네. 근데 수혜측 단계에서 기관들이 1000배 이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 보유 확약률이 보통 50% 이상, 맞게 70%. 이 그 키리오시스 55% 의무 보유 확약이 55%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앞에서 수요 예측을 살펴봤잖아요. 기관들 대사는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수요 예측에 참여한 뭐 VC라든지 또는 증권사, 네, 그다음에 뭐 사모, 펀드 뭐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의무 보유를 걸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50% 절반이 넘는 55%의 기관들이
나는 상장하고 나서 최소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 팔지 않겠다. 네, 이렇게 확약을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의무 보유 확약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 7월 달에 강제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이 높은 기업들의 그 수요 예측에서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점점 올해도 의무 보유 확약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간 경쟁률이 높을수록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당연히 이러한 종목을 상장 후에 주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로, 그 기간 경쟁률에 추가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까지 높게 되면, 당연히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이 두 가지가 높을수록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높은 순서대로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을 또 분석을 해보았어요. 보시면 의무 보유 확약이 높은 이제 15개 종목이 40% 이상이었는데 보면은 최소한 네, 100% 이상 또는 더블 또는 300%까지 이제 따따블인 거죠. 그렇게 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하락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77개에서 그 거의 한 10% 정도가 되는 7개 종목이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하락하는 네, 참패를 했는데요. 자, 시초가에서 하락한 종목들은 그 당일 종가와 현재까지도 보면 그렇게 주가가 좋지가 못해요. 물론 이제 개중에 그래피와 LG CNS는 현재 주가가 뭐 공모가보다 더 올라와 있긴 한데요. 근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을 보게 되면, 어, 되게 안 좋죠. 먼저 첫 번째 그래피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이 제로예요, 제로. 그 상장 당일에 다 매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유통지수가 늘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가 못하겠죠. 또 기관 경쟁률도 182대 1로 그렇게 뭐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기관 경쟁률은 1000대 1, 그다음에 의무 보유 확약은 뭐 최소한 30%, 뭐 50% 넘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도 최소한 30% 이상은 되어야지 상장 당일에 흥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에 투자해서 뭐 한 주를 받았던 또는 수리 IPO에 어떤 기회가 돼서 참여하였던 뭐 우리가 작년 코스모 로보틱스를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뭐 미리 2, 3년 전에 시리즈 C나 D에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다라면 그 상장하고 나서 과연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를 또 생각을 해 보았어요. 자, 보통은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냥 상장 당일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에서 대다수가 이제 공모가보다 가장 높았고요. 근데 만약에 상장된 시초가에 매도하지 않았다라면 상장 당일 종가까지 갔다라면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또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69개 종목에서요. 종가까지 시초가를 보다 더 시초가를 유지하거나 그 따답을 된 경우에요. 또는 시초가보다 높았던 경우가 21개밖에 안 됐어요. 즉,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 상승한 종목이 69개였는데 그중 69개에서 48개 종목은 당일날 종가까지 들고 있었으면 시초가보다 더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초가에 팔라고 이제 뭐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뭐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뭐 업무가 바빠서 시초가에 매도하지 못했더라면
거래량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어, 거래량이 폭발하면 매도, 또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한번 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작년 12월 18일 날, 그 상장한 RG도믹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거에서 이제 맨 아랫부분, 2025년 12월 18일, 네, 그때 이제 종가 9만 원이고, 제가 이제 노란색 점선으로 박스를 쳐놨는데요. 자, RG도믹스는 그 공모가가 22,500원이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시가가 9만 원. 그쵸? 그 다음에 고가도 9만 원, 저가도 9만 원. 즉 뭐냐면 얘는 시가에서 공모가 22,500원에 따따블이 400% 상승한 9만 원에서 형성이 돼서 하루 종일 고가 저가 9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종가도 9만 원이고요. 하루 종일 시작하자마자 따따블 9만 원에 걸려가지고 이게 상한가가 하나도 안 풀리고 종가까지 끝났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면 30만 주. 자, 총 발행 주식수가 1393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날 당일날 거래한 게 30만 주라는 건 뭐냐면 총 발행 주식수의 한 3%도 되지 않는 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유통이 안 돼, 거의 이 상한가 걸린 이후로 이제 이 보유한 사람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들고 가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매도하는 경우가 상한가가 풀리는 경우, 또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도 거의 없고 상한가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 다음날 19일 날 돼 보니까 실제로 다음날도 또 상한가를 쳤어요. 시가가 시작하자마자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거래가 더 줄었어요. 4만 4천 주. 자, 총 발행수가 1,400만 주인데 4만 4천 주면 뭐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명 매수 잔량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더 보유하셔도 돼요. 거래량이 없고 상한가가 안 풀렸기 때문에. 자, 그럼 또 그 다음 날로 가보게 되면 이제 3일째, 거래 3일째 되는 날, 와, 이날도 놀랍게도요. 이날도 시작하자마자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좀 많이 풀렸어요. 이제 매도자들이 많이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때는 이제 뭐 팔아도 좋고 이미 수익을 많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가도 돼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상한가가 종가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지켜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다음 날 볼게요. 12월 23일 날 보시게 되면 시가는 전일 종가인 15만 2,100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 15만 6,500원으로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고가가 17만 1,400원. 즉 이날 이제 그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놓지는 않았지만 시가가 15만 6,5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좀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795만 주로 이날 당일 거래량이 완전 터졌어요. 거의 총 발행 주입수의 거의 뭐 한 60% 가까운 물량이 소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얘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 날짜들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볼게요. 자,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따따블을 기록을 했거든요. 주익수는 총 760만 주가 발행이 됐고요. 자, 거래량을 첫날 11월 13일 날 첫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첫날 66만 주, 대략 한 뭐 8, 9% 정도가 거래가 됐네요. 근데 얘도 이제 첫날 그 시가에서 8만 8천 주에서 이제 종가까지 상한가가 풀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66만 주 거의 한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안전하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다음 날까지 가보고 싶다. 그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시게 되면 소폭 오르긴 올라요. 93,000원 시초가를 형성을 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 장이 열리자마자 거래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거래 이틀째에 거래량이 598만 주를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럼 거의 총 발행 주수가 그냥 거의 다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날 그 거래가 터진 그 장 시작하고 초반에 팔지 않고 만약에 이제 종가 장 마감할 때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하한가를 맞게 돼요. 그 보면 하한가로 종가 61,600원을 맞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한가가 갔다가 상한가가 풀리거나 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 더 살펴보시게 되면 아로마티카라는 이 종목도 그 시초가가 꽤 높았거든요. 몇 프로였냐면 음, 네, 작년에 그 상장한 그 종목들 중에서 네 번째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33%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얘가 이제 첫날 그 물론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27,500원으로 높았지만 거래량이 1,700만 주.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총 발행 수는 1,200만 주인데 당일에 거래된 게 1,700만 주. 아마도 이게 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막 뭐 한 1분, 10분 단위로 보게 되면 몇십만 주, 100만 주 이렇게 터졌을 거예요.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심리가 이게 이제 지금 고점이라 생각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더 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들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는 보유한 사람들 심리가 지금 고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매도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이제 그 다음 날을 보시게 되면 그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터지거나 또는 이제 상한가로 들어갔지만 또는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갔지만 그 상한가가 풀리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맘 편하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시초가, 주가 상승이 일어난 기업들은 그 상장되기 전에 보통 한 열흘 전에 이제 수요 예측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에서 기간 경쟁률과 또한 의무 보유 확약을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두 개가 다 높았을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시초가도 높았고 계속 그 이후로도 주가 흐름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간 경쟁률이 안 좋거나 그 기관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또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이 현저하게 낮아서 너무 상장 당일에 유통지수가 많게 되면 거래량이 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좋은 흐름을 주지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자, 내일 상장하는 덕양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덕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덕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경쟁률이 650대 1이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4.38%였어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보유예수랑 의무 보유 확약을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보유예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주주들, 네, 최대 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이제 대주주들은 보통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보유예수가 걸려요. 똑같이 얘네들도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보유예수 걸린 6개월 1년 동안은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의무 보유 확약은 뭐냐면 이런 대주주가 아니고 아까 이제 상장 전에 이제 기관들한테 희망 공모가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한 그 기관들을 말해요. 그 기관들이 우리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뭐 의무 보유 하기에 만약에 뭐 1개월, 3개월 걸렸다라면 그게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14.38%가 걸렸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덕양 에너지는 수요 예측에서 기간 경쟁률이 650대 1이었고 약간 1000대 1이 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기간 그 수요 예측에 들어온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으로 14.38%. 네, 그래서 이제 그 다투의 공식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4.38%인데 1개월, 3개월 그 개월수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의무 보유 확약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뭐 1개월, 3개월 그 기간이 끝나서 매도할 수 있는 그게 풀리는 날에는 주가 흐름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게 된다면 향후에 상장하고 나서도 1개월, 3개월 후에 그 주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덕양 에너젠의 그 공모주 청약에서는 보시면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1454대 일로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 경쟁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 전에 기관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기관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이런 걸 보게 된다면 덕양 에너젠이 내일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한번 내일 여러분들 좀 그 실제로 덕양 에너젠이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하고 종가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오늘 미리 예측을 해 보시고요. 정말 내일 실제로 확인해 보셔서 정말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